오바된 것 같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영광에서 왔고요. 고향이 전북이어서 사실 무주는 친근한데 영광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2시간 48분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규모에 상당히 놀라고 또 이 자리가 사실 저는 좀 생소해요. 이렇게 그 자료집 뒤에 보니까 오신 분들 이렇게 명단이 있던데 대부분 선생님들이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저는 그냥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건 묘량이라고 하는 영광군 내 작은 마을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비전문가의 목소리지만 이런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100개가 있다면 운영 방식이 100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고 또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 수준이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래 정의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칠게 얘기하자면 학부모가 주도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광군 묘량면은 인구 192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고요. 학교에 묘량중앙초등학교가, 마을에 묘량중앙초등학교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학교입니다. 다 학교들이 폐교가 됐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딱 놓여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묘량면에는 7개 리가 있고요. 7개 리에 42개 자연마을 2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학교는 묘량중앙초등학교가 유일하고 경로당에 가보면 70대 어르신이 90대 어르신의 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질 마을들이 42개 자연마을 중에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 전남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들은 다 사정이 비슷할 거예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령화되고 과소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적 자원이 있을 턱이 없겠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드는 고민들이 있어요. 단순히 교육만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 마을을 살릴 수 있을 거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전체 마을 공동체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지 이런 거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8월에 묘량중앙초등학교 유일하게 남은 학교였는데 폐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 수 12명이었고 그 학교마저 사라진다면 과연 이 마을의 미래가 있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량 마을교육 공동체는 출발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2009년도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019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도 계신데 올해가 10주년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10배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드리면 행복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2009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 왔고요. 12명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뭐 과정이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너무나 많은 눈물과 사건, 사고들, 아까 우리 추창훈 선생님 고소고발 빼고 다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다 겪어내고 어쨌건 현재 10년째 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묘량중앙초등학교는 전남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학교, 마을학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2019년 올해 들면서 5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저희한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해예요. 작은 학교는 10년차, 마을학교는 5년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어쨌건 성과는 폐교를 막아냈다는 가장 큰 성과가 있겠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묘량면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 이주해 왔지요.
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다 언론에 투고도 해보고 교육청에 쫓아도 다녀보고 다 해봤습니다만 다 소용없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릿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공동학구제도 아니었겠죠. 내일 모레 폐교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위장 전입으로 다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 학교를 살리는 과정에서 마을이 하나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동권 문제인데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예요. 여기 학교를 애들을 보내려면 차로 가야 돼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내지는 3번 다닙니다.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 폐교 통보 받자마자 2가지 추진하는데 하나는 머릿수 늘리는 거, 두 번째는 차량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후원을 통해서 낡은 봉고차 한 대를 2010년도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해요. 학부모들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 학교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농담 아니고 정말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통학버스가 2대가 있어요. 통학버스가 2대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운행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저렇게 작년에 감사패도 주시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 차로 지난 8년 동안 운행을 했었고요. 10년 전에 12명 아이들이 지금 현재 102명, 가정수로는 67가정이니까 지난 10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한 게 맞겠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가장 크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가 폐교된다고 했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당신들의 삶하고 이 학교 폐교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학교 살리는 게 나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은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하러 다녔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어쨌건 우리 마을의 미래,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마을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정 어린 호소에 대부분 호응을 해주셨고 이제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가운데 지금 산타복 입고 있는 저 할머니들이 저희 마을 부녀회장님들이에요. 저희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산타 할매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입고 부녀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온 경로당과 학교를 돕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학교 체육 5월 1일 날로 고정돼 있어요. 저희는 날짜를 변경할 수 없어요. 5월 1일 날은 전 마을이 모여서 하는 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면 마을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42개 자연마을에 전부 차량 운행을 나가요. 역할 분담을 해서. 어르신들을 다 모셔오고 마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한쪽에서는 밥을 하고 한쪽에서 운동회를 하고 이런 풍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중심에 묘량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지만 학부모 회장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그냥 일반 자모의 수준이 아니고 이런 활동들을 다 계획하고 학교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귀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보는 것에 뜻을 두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대부분은. 어쨌건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난 10년 수치로만 따지면 어쨌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피동적인 개념이잖아요. 살리는 걸 넘어서서 어떤 학교를 만들 거냐 이런 고민으로 많이 진화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뭐 넘어가고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새로운 학교의 새로운 학교의 가치 이런 거를 작은 학교라고 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교육적 이점과 효과들 이런 거를 극대화시켜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묘량중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작은 학교들이 그런 취지로 학교를 만들고자 했었고 거기에는 선생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묘량중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지향들이 있지요. 뭐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자율적인 문화 속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격적인 성장과 도야가 일어날 수 있는 학교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은 학교가 있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를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10년 차 하면서 저희 대략 4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정답이 아니고 저희가 고민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함께 고민해보자. 첫 번째는 지역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바람직한 상이 있나요? 어떤 상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학교가 어쨌건 교육과정 안에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이 교육 주체라고 해서 같이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게 지향점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어떤 상으로 구현하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웠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 안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 안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사위원 이렇게 들어가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답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제가 한번 가서 배우고 싶어요. 저희 묘량에 지난 2달 전에 정읍교육지원청에서 66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묘량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다 66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학교 있나요? 잘 되고 있는 학교? 정말로 민주적 참여적 의사결정 기구답게 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 한 분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제가 운영위원장입니다만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안건, 이만큼 두꺼운 안건을 가면 딱 놓여 있어요. 그럼 방망이 때리고 지나가기 바빠요. 학부모 회의는 임의조직인 거 아시죠?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하려면 그런 단체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유기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학교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기구에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이 논의가 되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음으로 생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어려움들, 소통의 어떤 단절,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상은 무엇일까? 고민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작은 학교 10년, 학교는 혁신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양적으로는 1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정말로 혁신교육이 요구하는 대로 이 학교가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조직하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과제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초등학교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은 뭘까? 이런 문제는 묘량 중앙초등학교가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해요. 학교도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다른 학교보다는 낫겠지요. 교육과정이. 그리고 마을에는 어쨌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 아들이 어디를 가요? 없어요. 영광 관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영광 관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런 교육 철학과 교육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단절된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좋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의 레일 위에 딱 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도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개별 마을, 개별 학교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과제인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마을이 없어지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학교를 살리자라고 하는 게 학교가 있어야 마을이 살아요. 학교마저 없으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마을이 사라질 건데 어떻게 해요?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주된 호소 내용이었죠.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호소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래 맞아. 힘을 보태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됐어요. 마을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으면 그 마을이 사라지는데 그 마을에 있는 묘량중앙초등학교 묘량면이 없어지는데 묘량중앙초등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사라지겠죠. 자, 마을교육 공동체는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마을 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마을의 지속 가능성하고 연관지어서 사고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마을학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깨운 마을학교 잠깐 소개해드리면 깨운 마을학교는 1년 동안에 연중 마을에서 펼쳐지는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배움터라고 정의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정의예요. 매주 하는 프로그램, 월마다 하는 프로그램, 격월하는 프로그램, 반기, 분기, 연간 프로그램 연중 펼쳐져 있어요. 그거를 연초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이거는 주된 역량은 묘량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을 하고요. 여기에 이것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을 지역 주민들이 결합해서 마을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마을학교 목표는 이런 거죠. 마을의 교육력도 강화해야 되고 마을도 살려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고 프로그램 잠깐 소개해드리면 월 1회씩 온가족 책 놀이마다 이런 거 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저학년 대상, 고학년 대상, 전체 하는 대상, 지역 주민 대상, 학부모 대상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온가족 책 놀이마당은 저학년과 유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소는 학교 도서실이고요. 창의요리교실은 고학년 프로그램인데 장소는 저희가 학교 과학실에서 합니다. 역사탐방도 해요. 작년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이 주제였어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해서 월 1회씩 주변 이쪽 전남 전북 인근의 농민혁명 유적지의 역사 탐방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 마을 밴드도 있습니다. 마을 밴드에는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그 묘량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중학생 아이 이렇게 다양하게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 3회 이상 그 공연에 서는 게 목표입니다. 밴드는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연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공연에 반드시 서는 걸 목표로 하고 학교 학예회 할 때도 아이들과 같이 공연하고요. 그다음에 묘량 면민의 날, 묘량면 주민들이 전체 모이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자리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초청받아서 공연을 갑니다. 주 1회씩 연습하고요. 우리 동네 체육관은 매주 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체육관에 모여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체육 동아리인데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넣기도 합니다. 요가들 넣어보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넣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애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참 놀라워요. 공간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놀잇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그런 장만 마련해주면 아이들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주 1회씩 합니다. 저기가 그 묘량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예전에는 체육관도 없었어요. 이게 학교 살리기 하면서 이제 체육관도 지은 거죠. 기금 마련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체육관은 매주 금요일 저녁은 연간 다 학부모회에서 그냥 전담해서 써요. 그렇게 학교랑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월 1회씩 공부도 해요. 인문학 배움터 진행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보이면 여기가 고산형 교육공동체입니다. 선생님, 기억나시죠? 저희 갔었어요, 공부하러요. 로컬 레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가서 우리 김주영 집행위원장님 오셨는데 강의도 듣고 이렇게 투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해야지 뭔가 각성과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그런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부 월 1회씩 하고요. 연 1회씩 묘량 가족 캠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학생 102명, 가정수는 67가정. 묘량 가족 캠프를 하면 거의 대부분 참석합니다. 전 가정이.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전통처럼 됐어요. 참여해서 진행하고요. 찾아가는 마을 천문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천체 관측인데 천체 관측을 그냥 학교에서 망원경 놓고 대충 하다 보니까는 너무 재미가 없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분해요.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정적이잖아요. 굉장히 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경로당으로 갔어요. 경로당으로.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러면 한 7시쯤 모이면 해가 있잖아요. 그럼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같이 밥을 먹어요. 아이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무료하죠? 전통놀이를 합니다. 전통놀이 하고 8시부터 천체관측해요. 이때 이 마을의 효동마을인데, 이 마을에 사는 85세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85년 평생의 별이라는 걸 지금 처음 봐봤대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주는 감성적인 뭉클함이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올해도 합니다. 이렇게 경로당으로. 올해는 다른 경로당 가겠죠. 23개 경로당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찍고 다녀야 되겠죠. 여름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저건 뭐냐면 지난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묘랑 중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름방학 되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예산이 없어서 방과 후를 못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꼭 나와야 되는 애들 그냥 돌봄만 운영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을학교 운영진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통으로 여름방학 방과 후를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대세, 아까 이제 추창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온전히 책임지고 방과 후 돌봄은 마을로 가는, 이게 대세고 추세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감히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요. 요량면에는. 근데 어쨌건 마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마을학교 운영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의논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좋다고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방학 중 방과 후 프로그램 전체를 저희가 짰어요. 짜고 학교에 제안서를 보여드리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한 거는 장소와 버스 제공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어떤 방학 때보다 가장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호응도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이게 돌봄, 방과 후 돌봄은 마을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겠구나 라는 게 조금 감아났어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역사 과학 캠프도 가고 연말에는 다 모여서 대동제를 합니다. 마을학교 1년 동안 했던 거 다 공유하고요. 내년에 이런 사업 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깨운 마을학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건 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는 거점이 묘량중앙초등학교죠. 마을학교를 추진하는 데서는 묘량중앙초등학교의 협조하에 학교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 협력 이런 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교사는 전부 학부모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 학부모예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 마을 교사로 직접 활동하면서 본인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교육력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람있어하고 재미있어합니다. 그리고 늘 모여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절실해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을 자체가 없어질 위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래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찾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마을인데. 그래서 늘 학습하고 토론하는 게 좀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들 합니다. 어쨌건 그래도 묘량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중심 동역이다 보니까 학교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경로당에서 했던 천체관측 행사처럼 그렇게 마을로 가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한번 해볼까, 더 많이 기획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019년도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 중에 저희가 어린이 농부학교라는 걸 하려고 해요. 어린이 농부학교예요. 간단해요. 이거는 애들 모아서 밭농사하고 논농사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원이 많으니까 되겠죠. 주변에 논밭이 많으니까. 이걸 누군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농부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들은 애들을 모아주고 애들만 보내놓고 가만히 뒤친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다녀야죠. 같이 다니면서 같이
경작도 하고 같이 땅도 파고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저기 뭐죠? 결과물, 야채들이나 뭐 이런 농작물들 있죠? 이걸로 창의 요리 교실에서 요리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올해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쨌건 그런 본인이 직접 자급자족해서 만든 어떤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보고 그거의 의미도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조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문학 강좌는 학부모 대상 인문학 강좌와 마을 인문학 강좌로 분리합니다. 올해는 학부모 대상은 소규모 아이들 교육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요. 마을 인문학 강좌로 해서 마을 복지회관이라든가 면사무소 2층 강당 이런 데서 큰 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을학교 하면서 드는 고민 4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문제도 자립, 목표도 자립. 저희가 5년차 사업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에요. 2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단순한 생각 해본 거예요. 저희 때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할 때 야 그러면 내년에 2천만 원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 못 하는 거야? 마을교육 공동체? 이 말의 포인트는 자립입니다. 자립.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을의 자생력으로 과연 자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게 늘 화두고 고민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묘량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10년, 20년 지원해주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줘야죠. 10년, 20년 한 지역에 막 지원하고 있으면 될까요? 세금을?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자립을 해줘야죠. 그리고 다른 데 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립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면서 가장 드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학교 교육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우를 시도하고 협력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분리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같이 함께 의논한다 하면 잘하면 교육과정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그것도 그 학교에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계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4년마다 한 번씩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묘량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묘량 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묘량 주민이 없는데 무슨 마을 교육을 어떻게 해요. 묘량 주민이 없는데.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가 실제로 공교육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일회적인 연대 아니면 일회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공교육은 뭘 하실 겁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존의 공교육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많은 부분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공교육은 일도 바꾸지 않으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교장 선생님 바뀌세요. 어떤 분이 올지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묘량면 마을교육 공동체 최고 관심사는 묘량 중앙초등학교에 어떤 교장이 올 것인가. 이런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 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몇 년 동안 지나면서는 그런 데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요. 이제는. 특별히 어떤 기대지 말자. 기대지 말고 이것이 개별 학교 차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을 혁신하는 문제가 기대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찾자. 이런 고민입니다. 마을 학교를 통해 마을 교육력도 어떻게 향상되고 있나요? 아무튼 예. 그다음에 자체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도 장석원 교육감님이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역 교육 지원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지역 교육 지원청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교육지원청의 역량에 따라서 이 사업의 향배는 달라집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이요, 완주처럼 저렇게 역량이 되면 가는 거고요. 역량이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못해요. 뜻은 좋고 의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이니까 지역에서 하는 게 맞겠죠. 지역의 현실은 다 천차만별이고 역량은 다 다른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참 고민됐어요.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는 영광군 교육지원청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내려왔어요. 우리 영광 교육지원청 장학사 분들은 뻥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공모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묘량밖에 없으니까 묘량 깨움 마을학교에 오는 거예요. 깨움 마을학교에 저희가 올해가 5년 차인데 지난 5년 동안 영광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교육청을 욕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현실에 처할 수 있는 마을이 전국에 정말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역의 교육이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그걸 그렇게 다 획일적으로 내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체적인 교육 거버넌스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런 모든 고민들을 종합해서 결론은 저희는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아무튼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고민이 헛된 게 아니라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벌어가고 있죠.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즌 1, 2, 3 있는데 시즌 3 어느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요. 시즌 1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10년차 왔고 마을학교 2015년부터 해서 현재 5년차 시즌 1, 2, 시즌 3가 몇 년을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5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30년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을 좌우하는 건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는 뭐 다 넘어가고요. 이런 개념들은 다 잘 아실 것 같고 모두의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고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해서 저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이것에 참여하는 어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어떤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삶이 윤택해지는 이런 차원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묘량면 교육 생태계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도 지속 가능성, 둘째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은요. 일회적인 사업 내지는 일회적인 강의 내지는 한시적인 어떤 1년 하고 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속 가능성의 요체가 뭘까? 이런 고민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마을교육 공동체를 추진할 만한 그 사회적 자본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고 끈끈하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난 10년의 역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역량을 만드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시대 농촌마을 묘량의 비전은 있는가? 그러니까 교육을 매개로 하면서도 어쨌건 농촌을 살리려면 교육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주거, 경제, 보건, 의료, 문화, 복지, 교육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마을 하나를 살리느냐 마느냐를 이 전략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융복합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요소만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걸 통해서 마을을 살리자 이런 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만의 사업으로도 안 되고 지자체하고 연대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그 마을 단위로 내려가서도 학교만으로는 안 되고 학교와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역량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하는 게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깨움 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올해 만드는 게 목표인데 만들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참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방과 후 돌봄도 가져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귀농 귀촌인들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농민 대학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2019년 이런 어떤 포부를 구체화하는데 계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10년, 마을학교 5년, 2009년 8월 달에 폐교 통보 받은 이래로 2019년 8월이 되면 딱 10년이 돼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책을 내려고 합니다. 책을 낼 건데 이 책을 내는 방식은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여러 번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제 집단적인 힘으로 책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는 이런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보고자 하고 2019년 8월에 그 책을 내면서 이 작은 마을에서 본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렇게 소규모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어쨌든 공동체 비유하자면 정원을 가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원을 가꾼다 하면 정원 안에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만발하고 또 다양하게 만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조화롭게 이런 게 마을 교육 공동체 아닐까요? 그러면은 사실 단기간 내 사업으로는 완수될 수 없는 과제죠. 길게 10년, 20년 마을에 더 얘기하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실은 계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고민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